안녕하십니까. MBTI 검사를 활용한 자기이해로 행복한 인생 2막 열기 13강 MBTI 중년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BTI 중년기의 발달 과업은 어떻게 될까요? 네, 각 시기마다 그 시기에 마땅히 이루면 좋을 일들을 우리가 과업이라고 합니다. MBTI와 또 분석 심리학에서 바라보는 발달 과업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융의 발달 단계의 특성을 살펴보면 아동기와 또 청년 및 성인 초기 그리고 중년기로 나눠서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 아동기에는 출생에서 사춘기 즈음을 가리켜서 아동기라고 분류할 수 있겠고요. 이 시기에는 본능에 의해 지배하고 또 자아가 원시 형태로 발달되어서 정체성이나 이런 의식들이 아직 완성되지 않는 시기로서 부모의 어떤 성격을 또 반영하는 그래서 본인의 어떤 정체성이 아직 확립되지 않는 시기라 한다면 우리 청년기에 이르러서 시기적으로 보면 사춘기에서 40 전후로 보겠습니다. 자, 이 시기에는 신체의 성장, 또 자아의 발달, 그리고 외부 세계에 대한 대처 능력이 이렇게 발휘되는 그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적으로 뭐 학업, 직장, 또 가정에서 성취가 일어나는 시기고요. 이를 통해서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다지는 일이 중요한 어떤 청년기, 성인 초기의 발달 과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중년기의 발달 과업은 어떻게 될까요? 네, 40 이후의 시기를 보통 중년기로 한다면 이 시기에는 자신의 외부 세계에 썼던 그 에너지를 자신의 내부로 좀 이렇게 돌려야 되는 시기이고 또한 자신의 잠재력에 대해서 깊은 또 관심을 갖고 우리 아니무스라고 하죠. 또 남성 안에 있는 여성성, 여성 안에 있는 남성성을 가리키는데 이런 부분들을 적극 표현해 나가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중년기 되면 우리 남성들은 남성 안에 여성성이 발휘돼서 어떤 감성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어떤 슬픈 영화의 이런 장면을 보면 눈물을 흘리거나 또 반대로 여성들은 이렇게 좀 더 강한 남성적인 이미지를 표출하는 시기이기도 하다고 하죠. 결국 진정한 자기, 즉 셀프가 내부 세계를 형성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장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중년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말로 융은 이거를 개성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중년기에 앞전 시간에 우리 열등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지만 그 열등 기능을 좀 더 본인이 개발해야 되는 시기가 또 중년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항상 외부 쪽으로 내 에너지를 많이 썼던 사람은 중년기 이후에는 또 내적으로도 그 에너지를 한번 써보려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또 반대로 너무 자기 자신의 내부 세계로만 그런 에너지를 썼던 또 주의와 관심을 이렇게 돌렸던 사람은 외부 세계로 예를 들면 항상 밖으로 이렇게 친교 관계나 사회적인 활동 위주로 했던 사람들은 자기만의 어떤 고독한 시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그런 시간을 중년기에 가지면 좋다는 거죠. 또 반대로 너무 혼자만 이렇게 삶을 자기 위주로 내적인, 독립적인 그런 생활을 주로 했던 사람이라 한다면 좀 더 외부적으로 인간관계 폭을 좀 넓혀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무엇이 사실인지 뭐 이런 쪽 위주, 실제 현실적인 측면들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바라봤던 삶이었다고 한다면 중년기에 와서 가능성을 더 바라보는 반대로 어떤 미래에 대한 가능성 이런 부분들 위주로 살았던 분이라 한다면 실제 현실적인 요인들 이런 부분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또한 우리가 논리적인 측면, 감성적인 측면을 놓고 봤을 때도 서로 한쪽 측면에 주로 인생의 전반기에 써왔다면 인생 후반기, 중년기 이후에는 반대쪽으로 해서 매사에 옳고 그름, 논리 분석 이런 쪽에 생각을 해왔던 분이라면 이제는 반대로 있는 그대로 상대를 이렇게 이해하고 인정하려는 이런 마음 가져보는 게 좋겠고요. 반대로 늘 이렇게
감성, 감정 이런 쪽으로만 내 기능을 주로 발휘했던 분이라 한다면 이제 뭔가 이 일이나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논리적, 합리적으로 대처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끄집어내서 사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끝으로 우리 목표와 과정을 놓고 봤을 때 우리 그런 거 있죠. 산에 가면 네, 실제로 뭐 두세 시간 걸려서 이렇게 산의 정상에 올랐지만 실제로 정상에 머무는 시간은 불과 5분 내지 10분 남짓 되지 않습니까? 과거에 내가 등산을 한다면 그 정상을 향한 어떤 목표를 향해서 정상에 오르겠다. 거기에만 염두에 두고 이렇게 산에 올랐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런 정상도 중요하지만 중간중간의 과정 이런 부분들 주변에 아름다운 경치도 살펴보고 또 중간중간 음식도 먹으면서 이렇게 과정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어떻게 했는가. 또 반대로 내가 어떤 목표나 이런 지향점에 대해서 그닥 관심을 두지 않고 비중을 덜 두고 이렇게 살아온 분이란다면 이제 뭐 자그마한 성취라도 자기 목표로 한 것들을 이루어가는 이런 과정에서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년기에는 반대로 살아본다고 해야 될까요? 자기가 기존에 늘 살아왔던 패턴에 반대쪽으로 한번 의지를 가지고 살아보는 것도 중년기의 발달갑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중년기에는 또 본질과 핵심, 자기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찾는 것, 이것에 주력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여기 나무는 겨울나무입니다. 자, 우리 나무가 5월, 6월, 또 7, 8월 무성하게 잎과 이렇게 줄기를 뻗어나가는 그런 시기를 한다면 우리가 겨울이 오기 앞서서 우리 나무들은 낙엽 다 떨어뜨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앙상하게 나뭇가지만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또 보이진 않지만 우리 땅 밑에는 뿌리를 이렇게 뽑고 있죠. 그래서 어찌 보면 나무의 본질은 바로 이 뿌리와 나무, 줄기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중년기에는 뭔가 화려하게 나 자신의 다양한 이런 커리어, 이력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핵심적으로 내가 완성해야 될 부분을 놓고 그 본질을 발견하는 시기, 본질만 남겨놓고 다 내려놓는 시기, 이런 시기도 바로 중년기의 발달 과업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보시는 이 이미지는 피카소가 네, 그렇죠. 소를 그리는 스케치한 장면인데 자, 이렇게 우리 소 하면 소를 이루는 것들 많이 있죠. 뭐 뿔, 그 외부의 근육들, 소의 이렇게 네 다리, 뭐 털, 여러 가지 소를 이루는 것들 너무 다양합니다만은 실제로 피카소가 마지막 장면에 그 남겨놓은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소의 핵심에 해당되는 부분, 소의 본질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나무와 소의 이런 비유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중년기의 핵심 가업, 자기 자신의 본질, 핵심을 찾는 것이 중년기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더불어서 우리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우리 스티브 잡스가 졸업식에서 했던 연설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날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오늘 하려는 일을 과연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나의 스스로에게 물었을 때 아니요라는 대답이 계속 나올 때는 무엇인가 또 변화가 필요한 때가 라고 이렇게 변화가 필요한 때다라고 스티브 잡스는 스탠포드 대학 연설에서 말을 했습니다. 즉 우리 중년기에 그동안 뭐 사회적으로 뭔가 본인이 뭔가 이루어온 업적 또 가정 또 각각의 역할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역할을 위해서 살아온 인생이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만 위해서는 살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네, 나 외에 다른 것 위주로 살아왔던 삶이 중년기 이전의 삶이란다면 이제는 진정 본인의 핵심 가치 이것을 위해서 또 중년기 이후에 본인의 어떤 과업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 게 우리 중년기의 발달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는 MBTI의 어떤 중년기의 발달의 과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떻게 우리가 한번 이제 인생 2막에서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살아야 될지 한번 가볍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MBTI 14강에서 MBTI 전무가 되는 방법을 이렇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